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12월 23일 느바 소식입니다. 바클레이즈 센터에서 열린 브루클린 네츠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대결은 브루클린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2019년 6월 10일 파이널 이후 첫 공식 경기를 치른 케빈 듀란트의 복귀전이자 당시 소속팀이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하는 경기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린 경기였죠. 특히 듀란트와 커리의 만남으로 더욱 이목을 끌었고, 두 선수는 2016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 이후 다시 한번 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경기는 1쿼터 초반부터 갈렸습니다. 듀란트가 경기 시작 5분 만에 10점을 넣었고 1쿼터부터 20점이나 앞서가며 위기 상황 한 번 없이 손쉬운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특히 카이리 어빙이 1쿼터에만 17점을 쏟아부으며 골든스테이트 수비를 박살냈습니다. 어빙은 작년에도 개막전에서 50점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죠. 듀란트와 어빙을 포함해 캐리스 르버트, 스펜서 디니디로 이어지는 화끈한 공격 라인업은 28점의 속공 득점을 올리며 스티브 내시 감독이 예고했던 빠른 공격 농구를 여실히 보였습니다. 케빈 듀란트는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기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듀란트지만 본인이 왜 역대 최고의 스코어를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지 여실히 보여줬죠. 특유의 타점 높은 점퍼와 림 어택까지 보이며 좀 더 컨디션을 끌어올리면 우리가 기대하던 파이널 MVP 시절의 듀란트로 100% 돌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루클린은 홈을 떠나 26일 보스턴 셀틱스와의 원정 크리스마스 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완패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의 처참한 경기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1쿼터 막판 약 20초 만에 2개의 실책과 3점 2개를 허용한 건 할 말이 없네요. 앤드류 위긴스가 1쿼터에 무득점에 그치며 공수에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말았죠.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줘야 할 위긴스와 켈리 우브레 주니어는 총 30개의 야투를 던져 단 7개만 적중시키며 팀이 약 37%의 야투를 기록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화끈한 프리시즌을 보낸 스테판 커리 역시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애초에 커리는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이 아닌 득점을 올려주는 선수로 오늘 라인업에서 공격 조율이 가능한 선수가 커리 한 명뿐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결과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경기 초반 긴장해서 잔실수가 많았지만 신인 제임스 와이즈먼이 경기 후반엔 긴장을 풀고 좋은 움직임을 몇 차례 보여준 것입니다. 좀 더 경기에 적응하면 분명 반등할 여지가 있기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의 다음 경기는 26일 미러키 벅스와의 크리스마스 원정 경기입니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는 LA 클리퍼스가 승리를 챙겼습니다. 지난 시즌 LA의 진정한 주인의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한 카와이 레너드가 LA를 넘어 현 NBA의 진정한 주인인 르브론 제임스와 시즌 14번째 맞대결을 펼친 경기로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LA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당시 개막전은 클리퍼스가 112대 100으로 승리했었는데요. 1년 뒤 열린 개막전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며 기분 좋은 시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경기는 클리퍼스가 1쿼터부터 22점 차로 앞서 나가며 싱거운 경기가 예상됐지만 누가 더 못하는지 가리는 경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롤러코스터 경기를 선보이며 예상치 못한 접전 승부를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승부의 저울추를 확 기울인 선수는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였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를 기점으로 수많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MVP지 썰팀 모드로 돌아와 레이커스 수비 코트를 박살냈습니다. 최종 성적은 야투율 72%를 동반한 33득점,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가 건재하고 오늘 결정한 마커스 모리스까지 가세한다면 클리퍼스는 명실상부 우승 후보 0순위의 강팀입니다. 기분 좋은 첫 승을 거둔 클리퍼스는 26일 복수의 대상인 덴버 너게츠와 원정 크리스마스 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레이커스는 작년에 이어 개막전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초반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4쿼터 집중력 저하가 패배의 원인이 되었죠. 여기에 아무도 예상 못한 폴 조지의 대폭발을 제어하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불안 요소가 많긴 했지만 전혀 수확이 없던 건 아닙니다. 새롭게 합류한 데니스 슈레더와 몬트레즐 헤럴의 콤비네이션은 31점과 22리바운드를 합작하며 레이커스의 장기적인 플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단 마크 가솔은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포인트 센터의 면모를 잘 보여주지 못하며 12분 만에 소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팀의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합류한 만큼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레이커스는 26일 홈에서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크리스마스 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최근 연장 계약을 맺은 2017 드래프트 선수들이 많았죠. 2021-22 시즌부터 시작될 계약을 맺은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랜도 매직의 조나단 아이작입니다. 버블에서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아이작은 이번 시즌을 통째로 쉬게 되었는데요. 건강만 보장된다면 올랜도가 좋은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그 건강 보장이 아이작에겐 쉽지 않지만 말입니다.
같은 팀의 마켈 펄츠도 팀과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요. 부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 올랜도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게 결국 3년 5천만 달러의 계약으로 이어졌네요. 마지막 해에는 플레이어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피바 월드컵에도 참여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데릭 화이트는 4년 7,300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간 오버페이 느낌이 있지만 이 팀이 화이트를 믿고 이런 계약을 안긴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시즌 LA 클리퍼스에 새롭게 합류한 루크 캐너드는 팀과 4년 6,4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지막 해에 플레이어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장 금액은 5,600만 달러, 여기에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8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2라운드 3차전에서 극적인 위닝샷을 터뜨렸던 오지 아누노비는 플레이어 옵션이 포함된 4년 7,2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뛰어난 수비력과 팀 색깔에 잘 맞는 선수로 토론토가 아주 좋은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LA 레이커스의 카일 쿠즈마는 3년 4천만 달러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팀과 본인 모두 윈윈인 계약이라고 밝힌 만큼 레이커스가 정말 잘 잡았네요. 계약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쿠즈마인데요. 이번 시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외 드래프트 동기들인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론조 볼, 시카고 불스의 라우리 마카넨, 애틀란타 호크스의 존 콜린스, 브루클린 네츠의 제럿 알렌은 팀과 연장 계약을 맺지 않고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제한적 FA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의 잠재력이 워낙 뛰어난 2017 드래프트라 과연 선수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NS에서 항상 핫한 말을 하는 캔드릭 퍼킨스가 스테판 커리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리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퍼킨스는 ESPN의 퍼스트 테이크에 출연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LA 클리퍼스의 리더가 누군지에 대한 대화에서 퍼킨스는 카와이 레너드보단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 능력이 있는 폴 조지라고 했고, 이를 골든 스테이트의 상황과 비교했는데요. 라커룸의 보컬 리더인 드레이먼드 그린이 팀의 리더이며 커리가 팀의 문화이자 프랜차이저이지만 리더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명은 코트에서, 한 명은 라커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케이스라 볼 수 있는데요. 이슈 제조기인 퍼킨스가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재밌는 말들을 해줄지 기대됩니다. 얼마 전 폴 조지가 닥 리버스 감독이 자신을 JJ 레딕처럼 쓰려고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었죠. 최근 LA타임즈의 브로데리 터너의 기사에 따르면 리버스는 이에 대해 조지가 플레이오프 전까진 자신과 함께하는 걸 좋아했고, 수치를 보면 조지가 지난 시즌 전체 커리어 동안 가장 많은 피켓롤을 시도했고 플레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리버스는 이어서 조지가 플레이오프, 댈러스와의 시리즈에서 고전했고 비난할 누군가가 필요했다며 본인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가 다른 만큼 뭐가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폴 조지는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부진했다는 것, 리버스 감독은 2라운드에서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겠죠. 클레이 탐슨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탐슨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이번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동료들과 우승을 쫓을 수 없다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경기를 뛰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싫지만 복귀에 대해선 긍정적인 말도 남겼습니다. 탐슨이 성공적인 재활을 마치고 다음 시즌부터는 우리가 알던 알파고 모드로 돌아와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심장 제이슨 테이텀이 사실은 잘하면서 LA 레이커스에서 뛰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텀은 어린 시절 코비 브라이언트의 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레이커스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테이텀의 바람은 2017년 드래프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당시 레이커스는 2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었지만 테이텀 대신 론조 볼을 지명했죠. 최근 맥시멈 계약을 맺고 4년차에 접어드는 테이텀인데요. 과연 이번 시즌 테이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조엘 엠비드가 이번 오프시즌 팀이 타이론 룰을 감독으로 고용하려는 걸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디 애슬레틱의 빌 오람과 조 바든에 따르면 루는 필라델피아 감독 후보에 올랐었고 미팅까지 마쳤지만 엠비드가 궁극적으로 루의 공격과 수비 관련 이유, 그리고 예측이지만 벤 시몬스와 그의 에이전트인 리치 폴이 선호하는 영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엠비드는 이후 인터뷰에서 때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컨트롤해야 하며 본인은 프론트진에 있지 않아서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새로운 감독과 함께하는 필라델피아의 첫 경기는 내일 워싱턴 위저즈와의 홈경기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3일 주간 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